이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치면 오래 살아요. 박수 치세요. 네. 자, 그래도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연극으로 학교를 즐겁게라는 모토로 교육연극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SDD 티처스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있고, 또 마술도 하고, 또 다양하게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교사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SDD 티처스의 든든한 파트너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교사 지원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테크빌 교육 에듀커머스 부문 이창훈 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 모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었고요. 2월에 25년도 총회를 열었었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26년도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좀 전에 이제 25년에 했던 그 활동 영상들을 봤었는데, 정말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들을 25년 1년 동안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26년도에도 또 좋으신 분들, 지역별로 해서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SDG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단체가 처음에 설립되는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SDG라는 것은 유엔에서 지정했고 16년부터 30년까지 해서 17개 항목을 꼭 달성을 해야지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온 지구인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목표를 지정한 것이고요. 2030년까지 하면은 지금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뭐 경제력으로 보면은 순위가 더 높지만 한 30위권 밖으로 지금 해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 교육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세 개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엔 출신의 유엔의 청년부장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단법인 SDG 유스를 만들으셨고요. 그래서 이 SDG 유스가 저희의 모든 활동들을 유엔에 보고하고 공신력을 얻는 역할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빌 교육, 저희 잘 아시겠지만 티처빌, 티처몰, 쌤동네,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이클까지 공교육 사업만 25년간 해왔던 회사고요. 저희들은 선생님이 만든 수업 컨텐츠나 수업 자료, 이 모든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수업 시간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컨텐츠 및 교구들을 연구하고 기획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선생님에게 전파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자 그것을 빠르게 하고자 사단법인과 기업과 현직 선생님 세 개 단체가 모여서 설립한 것이 SDG 티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방향을 보자면은 SDG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일 중요한 연구 방향은 지역 기반의 SDG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들을 어, 기존의 수동적인 참여 형태였다면 이런 SDG를 해결하는 수업 자체는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에 보면은 지금 배우고 나중에 실행하자. 라는 의미들이 많은데 이 SDG라는 것은 실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과 학습을 연결할 수 있는 바로 활동과 실천이 가능한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서 전파하자. 라는 것이 저희의 연구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의 파편화라고 해서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그 과목도 정해져 있고
학기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교육을 파편적으로 가르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파편화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과목도 시간도 유기적으로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SDG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졸업장이나 성적, 수능 이런 외적 동기가 강했다면 저희가 여기서 연구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내면적으로 사고를 하고 성찰을 해서 인간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인간의 뇌를 자기가 고민해서 계속 뇌를 생각해보고 자기 스스로 성찰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서 SDG 해결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연구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의 이제 달성 목표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가 SDG에 대한 관심도를 올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달성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의 교육, 그러니까 삶과 연계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갑자기 들이닥친 커다란 문제, 강제적인 수업 20초등 저학년 29차시 고학년 32시간 중학교부터는 33시간을 교과서 없이 수업해라라는 학교 자율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테크빌 교육에서는 선생님의 다양한 그런 자료나 교재, 그다음에 교구의 개발들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만든 수업 컨텐츠를 합친 그 수업 꾸러미를 많이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테크벨의 양수정 님이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수업 꾸러미 기반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에게 교원 역량 강화 연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SDG 해결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약간의 사업 계획 같은 인사말이었지만, 26년도에 이런 활동들을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인사말, 그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네. 이어서 청소년과 함께 SDGs의 가치를 넓혀가시는 SDG 유스 김주영 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SDGs 김주영 이사장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SDGs는요, 현재 외교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특별 협의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저희가 하는 활동이나 특히 이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컨텐츠를 만들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내용들을 유엔 쪽에도 공유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유엔 내에서도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공 영역에서의 이 SDG의 확산과 그리고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과 노력들이 다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사단법인 SDG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테크빌 교육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의 활동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시고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SDG스는 이 개발된 컨텐츠를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로 공유를 해서 이 선생님들께서 개발하신 내용들이 단지 그냥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학교 내에서만 하고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델 사례로서 확산이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도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 지역,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모델적 케이스의 역할을 확산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해보니까 이런 SE 티셔츠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같이 만들어 갈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어, 더 하고 싶고 그리고 한 거에 대한 어떠한 성과와 그리고 좀 돌아오는 보상 에 대한 개념으로서 저희 SD 티처스 선생님들에게 인증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신 컨텐츠들을 저희 사단법인 SDGs에서 같이 인증을 하고 그 중에 또 우수한 컨텐츠들은 유엔으로 같이 공유를 해서 유네스코에서 특히 이제 같이 인증이 된 컨텐츠로 인증이 되어서 수업 시간 내에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올해 저희 사단법인 SDG 뉴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 8월 12일 날이 세계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평상시에 해오던 활동들, 컨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들, 수업하였던 내용들을 유엔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서 어, 한번 우수설의 공유 같은 세션을 올해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유엔에서도 인증이 되고 유엔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올해는 한번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빌 교육과 우리 SED 선생님들과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사단법인 SDG 뉴스가 한번 올해는 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컨텐츠 개발을 해서 전 세계 SDG 공공 컨텐츠의 모델화를 만들어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끝까지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커피 쿠폰 당첨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드린다가 아마 얘기를 채팅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켜신 효과가 아주 두둑히 있다. 정한영 선생님. 계속 카메라 켜주세요. 교수님, 지금 얼굴이 계속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몰입감을 위해서 제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전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멀티미디어 활용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 김택수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지금 이창훈 대표님 그리고 김종희 사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의 기관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면 3주체가 공교육을 통해서 SDG 확산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ESD라든지 ESG라든지 다양한 뭐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교육 관련된 가치들을 안내해 주시는 용어들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말하는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습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 유엔의 17대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접목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왜 SDG 교육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마 2020년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학교 자유시간 확대라든지 교육의 방향 변화 등에 통해서 저희가 이 중요성을 이렇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감이 들어요.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SDG를 배우는 목표는 조금은 뒤에 또 자세히 안내를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글로벌 시대 정신이라든지 세계 시민 그리고 글로벌 시대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리고 이 SE 티처스가 만들어지는 큰 아젠다는 오늘 심은 생각 한 줄기가 학생들과 아이들 마음속에서 내일의 지구를 키우도록 변화에 대한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SDG 티처스는 앞서 안내 드렸던 것처럼 교사의 전문성과 비영리 단체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기업의 자원을 결합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삶과 연계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크게 뜨시고 귀도 좀 열어두신 상태에서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일반적으로 교사, 기업,
비영리 기관이 3주체가 돼서 운영되는 기관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저희가 좀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별 리더분들과 지역회 회장님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26년에는 대구 지회가 새로 개설이 되어서 대구 지회까지 총 6개 지회가 운영이 될 텐데 해당 내용들은 2부와 뒤에 계신 조민아 선생님께서 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SD 티처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아주 포근한 모습으로 강연을 해주셨던 우리 김주영 이사장님께서 SDG 뉴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저희가 확실히 있는 단체라는 걸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싶어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기관 소개는 또 앞서 김주영 이사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듯이 유엔 경제사회이사의 특별 협의 지위를 NGO 승인을 받은 기관이라는 것 한번 안내드렸고요. 요거는 조금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데 크게 4가지인데 SDD 티처스라는 그룹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수업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는 것, 그리고 쌤동네 SDD 티처스 채널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또 SDD 혁신 수업 설계라고 해서 지부별로 각각의 수업 연구를 나눔하거나 교육부 함께학교 선정 활동을 했고요.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연계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여름에는 몰입캠프라고 해서 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서 티처 몰입 캠프를 정기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앞서 안내드렸던 3개의 주체가 함께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 자원을 보급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DG 수업 적용 교구를 기획 개발하고요. 특히나 수업 꾸러미라는 자료를 개발합니다. 또 국내외 저소득층을 기부하거나 교사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저희가 만나드렸던 쌤동네 채널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자료가 아카이빙 된다는 거 확인이 되셨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D 티처스 소개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제가 왼쪽으로 좀 빠져 있으면 지금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혹시라도 휴대폰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쪽으로 QR코드를 한번 찍어봐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 안 넘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재밌을 줄 알았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자, 다음은 SDG 혁신 수업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교육부 함께학교에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티처 몰입 캠프나 자세한 사항들은 뒤에 조민아 선생님께서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서둘러서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가장 중요한 또 활동 중에 하나가 SDG 전문가가 되어 그 디지털 배지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뒤에 양수정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남으셔서 관련된 디지털 배지와 수업꾸러미 활동 자료를 소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SDG 티처스 활동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는 걸 보여드렸죠. 지금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김주영 이사장님이 국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조민아 선생님께서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뒤에 황영 교수님께서 특강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양수정님하고 제가 국회에서 참여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 올해도 국회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갑자기 연간회원이라는 말이 갑자기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연간회원, 월이 아니에요. 연 1년에 3만 원의 비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돈 얘기는 왜 하는 거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회비를 통해서 최소한의 운영이 필요한 비용을 받는다라는 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 회비로 전체로 더 쓰는 것도 플러스 지금 비용을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페이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SDG 티처스 선생님과 티처몰 그리고 SDG 유스 이 세 기관이 도움을 드릴 건데 특히나 티처몰에서 이영서 회장님과 이창훈 대표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나 3만 원을 내신 분들에게
다 무려 4만 원이나 되는 혜택을 다시 페이백 해드리니까 내가 낸 돈을 다시 다 돌려받고 더 큰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티처몰 포인트 언제든지 뭐든지 사실 수 있는 뭐 많은 포인트와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강연을 다니는 AI 활용 교육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감히 대한민국 당연한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 프로세스 중에서 Generative AI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마이클처럼 매우 현장 적용이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에게 수업 지원과 업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기회가 되셔서 이 프로그램도 써보시고 여러분들의 수업과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계좌번호나 관련된 사항들은 지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따로 받으실 테니까 따로 사진을 찍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저는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SD 티처스 충남지부 교사 조미나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박수 쳐주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회장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함께 해서 했고요. 작년부터 쭉 1번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4년 11월 11일에 도토리 책방에서 결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25년 2월 1일에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 후에 일반 선생님들에게 SDD 티처스의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몰입캠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사단체의 하나로 티처스 어셈블리라고 해서 체더스나 대교협처럼 모여있는 교사단체 선생님들과 같이 티처스 어셈블,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교사 단체로서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 선생님들에게 수업 사례를 많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몰입 캠프를 운영을 해서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오셨고, 강연도 듣고 다양한 수업 사례도 듣고 교구 활용 사례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앞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SDG 유스가 주관하는 세계 청년의 날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짧지만 저의 수업 사례를 영어로 네.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때 영어로 발표를 할 때 외국에서도 많이 줌으로 접속해서 들어주셨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위시빌더 정화제로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돕고 있는 다른 NGO 단체 대표님도 만날 수 있었고, 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는지 소개를 들으면서 또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저는 영어로 했지만 선생님들은 한국어로도 발표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저는 국회의원회관은 가볼 일이 없었어요. 국회 앞에서 집회만 하러 앉아 있었지 의원회관에 들어가 볼 일은 없었는데 네, 의원회관에 들어가서 발표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 많이 참석해 보시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25년도에는 8개의 지회가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지회별로 모였는데 지회마다 색깔이 있어서 그 지회 색깔에 따라서 모임을 운영을 했고요. 지회 리더분들은 또 별도로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SDG 티처스를 만들어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까 김주용 이사장님께서 이수증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각 지회에 참석하셨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수증을 수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드렸고요. 26년도에도 함께 활동하시면 비슷한 이수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회들이 운영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은 주로 오프라인 모임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도토리 책방이라는 좋은 장소가 있어서 그 책방을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지회 자체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플로깅 활동, 걸으면서 SDG를 실천하는 활동들도 서울지회에서는 운영을 해주셨고요. 또 도토리 책방에서 그 유퀴즈에 나오신 김정호 수의사님을 모셔가지고 북토크를 했는데 그때 또 SG 티처스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주로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작년에는 운영이 됐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제 경기도는 사실 오프라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돌아가시면서 수업 나눔을 해주셨고, 또 굉장히 의미 깊은 지점은 공동 프로젝트를 해주셔서 각 학교에서 플라스틱 다이어트 우리가 같이 함께 실천해보자라고 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해주셨고, 그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경기지회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SDG 티처스의 장점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교급이 서로의 수업 사례를 볼 수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충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도 월 1회 온라인 모임을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육청 친화적인 모임이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같이 모이자. 우리가 강사님을 힘들게 큰 돈을 이제 들여서 모실 필요가 없이 관련 특강이 있다면 공문을 잘 받다가 우리 이때 모여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도 이렇게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행사들 저희가 잘 지혜롭게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 모임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8월에 있었던 모리 캠프 때 저희가 지회 인원이 16명인데 무려 11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 같이 강남 고스터에서 이제 다 각자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고터에서 만나요 해가지고 식당 한 곳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우리 똘똘 뭉쳐서 이동하자 해가지고 다 같이 서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이사장님도 고향이 충남이세요. 그래서 저희 충남에 굉장히 애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 전국단위 수업평가 연구회를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범교과 분과로 신청을 해서 예산 500만 원을 받아서 사례 나눔하고 수업 공유하고 일반화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리 캠프가 저희가 사례 나눔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 저희가 온오프라인 수업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제가 수업 공개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 제 수업을 보러 오셨고 실시간으로 제가 줌으로 수업 송출을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제 수업을 참관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요. 또 함께 학교
수업평가 연구회를 하면 일반화 자료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 자료를 개발을 했고, 그 자료는 함께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동영상을, 네, 얘는, 네, 제가 수업했지만, 이렇게 저희만 수업했던 것들을 남겨서 선생님들과 함께 잘된 수업, 대단한 수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해봤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제가 좀 왔다 갔다 했네요. 나중에 함께학교 사이트에 올라올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일반화 자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일반화 자료 보이시나요? PDF 보이시나요? 아, 네. 아, 네. 우리 송이쌤, 저의 룸메이트쌤. 네, 그래서 일반화 자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0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를 각자의 색깔에 맞게 개발을 했고, 이걸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함께학교에 공유될 자료라서 제가 직접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나중에 함께학교에 올라오고 나면 그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중고 일반화 자료 모두 개발이 되었고 또 교수학습 과정안도 이렇게 개발이 돼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들 다음에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수업을,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SDG 티처스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에 큰 변화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행동은 작지만 같이 그래도 이 세상과 이 지구를 위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황교안 교수님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쌤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네, 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교수님 등장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치면 오래 살아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음, 다들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제가 딱 40분에 이렇게 전달을 받을 줄이요. 교수님 혹시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될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조금 전엔 조금 작았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멈칫거리면 약간 지금 오른손을 잘 못 쓰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약간 좀 느릴 수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오늘 특강이 아니죠. 오늘 SDG 티처스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목을 이제 이게 두 번째 총회라고 해서 두 살이라고 그 제목을 짓고 나니까 생각해보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 또 SDG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Z강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넣다 보니까 좀 많아져서 어떻게 좀 내용을 줄여가면서 얘기를 할까 싶어서 이제 조금 남겨놨는데요. 중간중간 좀 빨리 넘기고 자료는 제가 필요한 자료들만 정리해서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혹시 나중에 중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제가 보고 나중에 그 질문 답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SDG, 저는 지금 이제 SDG를 교육한다라고 해서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게 ESD인데요. 여기 나오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기반으로 한 그 교육부의 학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원센터를 맡고 있고,
이 학교 내에서 어떻게 SDG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년 혹은 뭐 사실 2년만 하더라도 뭐 크게 엄청 막 성장하고 발달하고 이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이면 또 충분히 많이 발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교육을 조금 같은 주제로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의 방향에서 올바르게 진행하는 방향일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의 시점의 방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좀 ESD에 대한 개론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우선 자기소개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냥 저 보통 이제 요즘 명함을 잘 인쇄를 안 해고 다녀서 이제 PPT 제일 첫 페이지에 그냥 자기소개처럼 이게 좀 넣어놓는 중입니다. 여기, 네, 이 정도 자기소개 좀 해놓고요. 저희가 이제 ESD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문서를 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문서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제일 처음 나온 문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최근에 나온 몇 가지 문서 중에 이제 국제미래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나왔던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문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서는 이제 원래 한 200페이지 가까운 본문서가 있고, 한 15쪽에 가까운 이제 그 요약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의 주요 핵심을 보면 이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교육의 미래 보고서죠. 그러니까 이 미래 보고서를 토대로 2024년에 수원에서 12월 달에 국제 미래교육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럼에서 여러 가지 발제들도 있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이런 부분인데요. 미래를 향한 교육, 우리의 미래를 향해선 교육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고민할 때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별로 없고 미래도 별로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현재가 지금 변화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필요가 무엇이냐라는 얘기하는 게 이제 환경 부담이나 불평등 같은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중요하게 큰 내용만 적혀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교육은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 사이에 교육의 중요성이 어떻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희망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교육이 있기에 미래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문장이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교육에는 각종 격차와 학습 방식, 내용 등을 좀 새롭게 규정을 하고 학교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해져야 되고 이렇게 평화롭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보고서 내용을 좀 뭐 저는 다 읽어보라고 권하지는 않지만 그 주요된 내용들을 같이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학교 교사로서 학교에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좀 노력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미래를 바꿔야 되는 제일 큰 요인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환경 문제나 기후위기 같은 것들을 주로 들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을 하는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과 같이 AI도 발달하고 여러 것들이 개발이 되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만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 이면에 과학기술의 부작용, 이면적 위험, 우리가 이런 걸 좀 대표적으로 통칭해서 요즘에는 매뉴팩처드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생성된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 옛날에 이제 자연재해 이런 거랑 좀 대치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발생한 위험들이 있는데 이 위험에는 뭐 부작용,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 과학기술 기반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얘기할 때 선생님들 거의 다 보셨을 이 워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주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첫 장면은 먼저 보시면 아마 줌에서는 영상 틀어놓고 말하면 제 소리 잘 안 들리더라고요. 짧게 정도 영상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첫 장면입니다. 네, 첫 장면에 보시면 그 워리 외에 유일한 살아있는 생명체 이제 바퀴벌레를 좀 모티브로 한 곤충이거든요. 귀뚜라미야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바퀴벌레를 모티브로 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머리가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들 보면서 그 워리가 왜 저런 지구에 살고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제 뭐 여러 장면이 좀 지나가다가 그 이브라는 로봇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브라는 로봇이 처음에 내려와서 워리를 굉장히 경계하고 뭐 피해 다니고 뭐 부수려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국 둘이 친해지거든요. 친해지고 나서 워리가 자기 집에 이브를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나서 이걸 보여주는데 워리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이브한테 보여주고 나니까 이브가 얘를 이렇게 스캔을 하다가 갑자기 버벅거리고 자기 가슴팍에 딱 놓고 가동 중지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우주선을 호출해서 날아가는데 다른 은하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 워리 애니메이션의 중간쯤 정도 되는 일부의 끝장면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 가고 나서 그 장면 보시면 여기 이브가 처음으로 그 우주 왕복선에 도착하고 나서 시작할 때 가슴팍에 동그란 게 식물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인간 주인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인간 주인공도 나타나는데 워리가 여기서 잘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처음에 잘 못해요. 이런 인류를 워리가 또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뭔가 제껴지고 나서 옷 색깔이 바뀌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하다가 처음 본 로봇을 보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제 뭐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이제 우주왕복선의 중앙 쪽으로 가니까 이제 수영장이 있고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서 많이 놀고 있는데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히로인만 빨간색 옷 상태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주로 인류가 간 이후로 혹시 월이 안 보신 분들이 있지 않겠지만 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는 생각에서 이런 그 옷 색깔의 변화. 이 옷 색깔이 변하는 것은 이 인류가 지금은 이 여기 이제 보조기에만 타고 다니고 있는 시기로 태어나서 몇 세대가 지난 시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경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빨간 옷을 입은 이 여자 주인공만 지금 이제 경로를 이탈한 상태인 거죠. 아까 이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뭐 반대적으로 보여줬던 그 메타버스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사람의 현실로 지금 돌아온 상태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버스 속의 인간 뭐이 등등의 생활을 하다가 아무튼 애니메이션의 끝쯤 가면 이제 전역으로 이제 그 배경을 만든 우주선에서 이제 부딪히고 남자분 옷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잖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애니메이션의 한 80% 이상 지나간 장면인데 이때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상에서 사람이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인간과 인간이 처음 만나는 시기를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 좀 만들었죠. 아무튼 이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구에 원래 이브가 왔던 목적은 지구에 인류가 살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왔는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식물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있는지를 찾으러 온 거였고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를 패러디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구가 이제 인류가 들어오고 나서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요런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인간이 자기가 타고 왔던 우주왕복선이에요. 그래서 우주 세계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ESD, 지속 가능 발전이 추구하는 모습은 결국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사는 거고, 인류가 파괴하지 않은 지구에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장면들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면들, 인간성의 회복,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구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 지금부터는 플라스틱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화면을 켰는데 왜 플라스틱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1년, 22년도 코로나 시기에
그 굉장히 무서운 태풍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22년도에 왔던 태풍 중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이 흰남노 태풍이 그 왜 무서운 태풍이었냐면 물론 이제 강했기 때문에 무서운데 이 태풍이 발생한 위치가 북위 27도 정도였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의 태풍은 북위 16도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북위 위도 1도가 1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0km 정도 높은 곳에서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 말인즉슨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은 바다 위에 그 해수면의 온도가 높고 기압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해수면의 온도 1100km가 더 높은 곳의 해수면의 온도가 태풍이 발생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뜻이죠. 결국 해수면 온도가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왜 더 무서운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보통 태풍은 대륙풍이나 이제 그 지구상에 부는 바람의 경로를 따라 태풍이 이동을 하게 돼서 북서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북위 30도를 주변으로 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북위 16도에서 일어난 태풍은 북위 30도까지 올라갈 동안 그냥 북서로 행진하게 되는데 북위 27도에서 일어난 태풍은 어느 쪽으로 갈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그냥 서쪽으로 진행을 했다가 서쪽으로 가서 이제 대만을 거의 추전박살을 내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사태를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좀 다른 얘기를 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COP라고 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립니다. 이 COP 행사가 25년도가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25년도 30주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해야 되나. 자, 197개국이 참여해서 글로벌 기후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우리가 주요적으로 합의하면서 기후재정 동업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현재 추세로는 지구온도 1.5도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극한 기후 재해가 있을 거고 목표 1.5도 이하 억제라고 하자는 게 파리 협정이었지만 그 협정은 사실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2.7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사실 거의 이제 내부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퍼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특별보고서 나왔던 1.5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죠. 이게 사실 25년 겨울에 1월 달에 저희 온도가 1.67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미 보고는 되어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온도 변화가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 플라스틱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INCPP라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NC가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줄임말이고요. 이게 PP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폴루션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드디어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협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보면 우리 나중에 만날 수도 있는 케냐의 어린이 그 마일즈 카리오키가 편지를 써서 내가 플라스틱 오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노후창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보이시죠? 이런 중요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중에 5차 행사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2024년 11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거? 모르셨죠?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특히 부산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 행사가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됐을까? 우리나라에 이런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데 국제 행사잖아요. 근데 이게 열리는데 홍보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물론 뭐, 정부의 이유는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이 회의의 5차 회의가 제일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6차 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5차 협상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5차 협상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5차 협상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가 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벌칙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가 결정된 2022년에 전 세계 플라스틱 1인당 사용량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너희가 책임져 봐라. 라고 우리나라가 개최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년 8월에 추가 협상회의가 개최이 됐지만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6차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협상된 게 없으니까 발표를 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플라스틱 폴루션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주에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2025년도 세계환경의 날 주제가 플라스틱 폴루션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퍼 안에 여러 가지 워드 클라우드가 보이는데요. 네, 글자는 플라스틱 폴루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제주도에서 열렸던 이 제주도에서 세계환경의 행사를 작년에 하면서 플라스틱이 이 주제를 플라스틱 폴루션으로 잡기도 했고요. 이 세계환경의 행사가 이때 30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였는데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막 홍보를 했다가 물론 뭐 의도치 않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기랑 겹쳐버리는 바람에 행사가 이제 5일이었다가 2일로 줄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었죠.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우리 1.5도 특별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행했던 IPCC라는 기관에서 나온 6차 보고서입니다. 원래 이제 5차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아니죠, 맞죠? 5차 보고서 나오고 6차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그 4차, 5차 이후 간격이 한 7년, 10년 정도 사이가 되는데 2018년도에 온도가 너무 급상승하는 바람에 그 2016년부터 온도 너무 급상승하는 바람에 2018년도에 그 보고서가 나온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보고서의 표지로 그 미국에 있는 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기부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드 플래닛이라고 해서 빌려온 행성. 자,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대출한 행성이다. 그러니까 대출한 행성이니까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지구는 푸른 지구여야 되는데 이제 푸르지 않은 지구.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지구의 그 땅의 그 경계들이 불타고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도 가지고 와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또 뒤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못 할까 봐. 그 2주년 얘기해서 뭐 할지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이 사회 정의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개념이 위에 있는 리브 노 원 비하인드라고 하는 슬로건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자. 포용성과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마찬가지라도 누구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제 형평성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조하는 뜻 안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적용이 되는데 작년까지 5년간 적용됐던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책임 있는 사회 참여와 타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회 일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사회 참여, 아이들에게 사회 참여를 가르칠 때 단순하게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사회 참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임 있는 사회 참여가 결국 나를 위한 것도 물론 해당되지만 타인이나 공동체와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정책 과제로 같이 넣어두기도 했었죠.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에 저기 나와 있던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요것들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다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17가지 목표가 5개의 P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역, 지구 영역, 번역, 그다음 평화, 파트너십. 여기서 16번과 17번은 그 나머지 15개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달성되기 위한 제반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앞에서 좀 보시면 1번부터 5번, 여기 첫 줄에 있는 5개가 인권, 피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줄 7번부터 11번까지가 그 프로스퍼리티 사회 번영,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발,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개발이라는 단어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발전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공평하게,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세 가지 기후 위기,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생태계 두 개와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환경 요소인 물과 위생, 그다음에 사회 경제 발전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여기는 한국어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에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어떻게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소비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옆에 두 개, 바깥에 밑에 세 개가 환경 요소로 나머지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이제 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제 교육의 미래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 지속 가능 발전의 지속 가능 발전 SDG로 넘어오기 전에 MDG를 하는 과정에서 MDG가 왜 그 실패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실패했던 이유가 제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유엔 총장에서도 그 얘기했던 게 교육이 우리가 좀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 당사자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ESD가 강조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ESD는 처음에 2015년 전부터도 미리 원래 사실 나와 있던 용어였는데 2019년도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GAP라는 이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나서 이것들도 좀 잘 달성이 안 되다 보니 19년도에 2030을 위한 ESD라는 문서가 나오면서 이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우리가 ESD 방향을 좀 바꿔나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혁신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개인에서는 변혁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지속 불가능한 원인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와 도전 과제가 있다면 기술을 기반을 해서 그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말할 때 첫 번째 우선 실천력으로는 여기 아래쪽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 혹은 청년들에게 책임 있게 사회 참여하라고 했죠. 그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권한 부여와 참여를 하려면 지역 수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생각들을 같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역 수준에서 실천이 가속화돼야지 아이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기관 전체가 SDG 원칙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위해 선생님의 역량이 먼저 좀 구축이 돼야 되죠. 복잡하게 선택하는 중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해도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할까. 왜냐면 SDG 가르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뭐 물과 위생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물 없어서 못 사는 지역이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동기부여의 원칙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학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원을 맡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센터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저희가 센터로 지정받고 나서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뭐 자료들을 공유하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기반으로 이제 학교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여기 나오는 대로 암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 리더십을 좀 확산을 하자.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를 하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공유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테크빌에서도 같이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다음에 교원들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자료를 모아서 공유하는 역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역할들을 주로 같이 학교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으로서 문제 발견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문가 풀을 제공한다거나 예산이나 행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뭐 지역사회가 살아있는 학습장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들, 지역 현안들을 찾아서 공유하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잘 재구성하고 학생 주도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게 하고 그들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보고 상호성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전국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랑 지금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역할들, 그다음 학교에 ESD가 잘 전파될 수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학교가 제가 서울여대에 있다 보니까 서울 로원 지역에서 제일 잘하려고 엄청 여러 가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뭐 제주, 서천, 봉화, 이렇게 인천, 뭐 전국을 고르지 않게 다양하게 두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봉화에서 하고 있는 시드엔즈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아마 그 2월 말 정도에 이제 전국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아마 공문이 나갈 텐데, 이제 이래서 학교 내, 학교 주변에서 시드엔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씨앗을 같이 모아서 이제 기탁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종자를 수집하고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여기 나오는 그대로 봉화에 있는 이 글로벌 영상이 안 들어. 봉화에 있는 글로벌 백도대간 시드볼트와 연계하는 프로젝트로 되어 있고요. 이게 국가 보안 시설이라 정해진 사진만 쓸 수 있는데, 이 시드볼트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종자를 같이 보존해서 그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들로 통해서 네, 이제 아마 이게 작년에 했던 학교 영상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넘어가지가 않네요. 안 보이면 그냥 앞에 부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참여 학교들이 모여서 지도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학교별로 이제 식물 위탁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나서 이제 시드볼트에 기탁하는 과정으로 학교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프로젝트로 우리 이번에 아까 저 김주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올해는 이제 국제기구들과 함께해서 이제 그린레이스라는 어떤 이제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 앞뒤로 연수를 같이 기획을 해서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좋은 행사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SDG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달성을 위해 왜 함께 노력해야 되는가들을 좀 여러 가지 협업해서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올해부터 같이 이제 참여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SDG 이게 사실 SDG 수학여행이란 책이었는데요. 제가 손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키보드를 치다가 오타가 기억 옆에가 COC잖아요. SDG 수학여행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쓰고 보니까 제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을 수학여행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다른 지역에 SDG를 소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양을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쓰는 형태로 책을 기획해서 지금 쓰고 있고, 올해 이제 제주도 집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력 사업 세 번째로 우리 전국 단위 ESD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물론 여기 SDG 첫세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교육청 산하 연구회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 산하에 지금 하려고 하는 주요 모델 중에 하나가 각 교육청 산하의 중앙선도 연구회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연구회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되, 그 연구회들의 역할이 지역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학교를 잇는 주요 역할을 하게 하는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과정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기반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교육과정 개편이 됐으니까 교육과정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초, 중등으로 실행 안내서를 기획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신이 ESD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역할, 그다음에 소양, 기초 소양과 역량은 어느 정도고, 그걸 검사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자체 진단해보고 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추천 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량 프레임워크는 개발을 해서 이렇게 6가지 역량을 만들어 뒀고, 그다음에 4가지 영역 소양을 개발을 해서 이 10가지의 기준에 맞는 그 자체 진단 도구를 한 다음에 이 자체 진단을 해서 나오는 나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 SDG 티어스에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 산하에서 최근 한 6, 7년간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아카이빙해서 메타데이터로 유목화한 다음에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구축을 했거든요. 이 메타데이터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교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잘 활성화되게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주요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하나 사례로 말씀드리는데, 특히 세종은 굉장히 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RC가 교육청에서 바로 RC를 받아서 하는데, 이 RC는 유엔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엔대학은 그 유엔에서 운영하는 우리 대학 같은 그 전체 프로그램 커리큘럼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RC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가 우리나라에 8개가 지금 인증이 되어 있거든요. 이 8개 인증된 지역에서는 이 RC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들이 다들 교육 전문가는 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협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학교 그리고 교육청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있는 중이고, 세종은 이제 같이 제가 협력하면서 교육청 산하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뭐 요런 거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그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만든 건데, 우리 동네를 우리의 추억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자.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좀 더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다 같이 듀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제가 이사로 있는 현장과학교육학회에서 26년부터 그 교사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결정을 하면서, 이제 개인이나 팀으로 지원을 받은 다음에 학회 예산이나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제 후원을 하면 그 기관 후원금을 연구에 제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수를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사 연구회를 선생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하는 연구회를 할 때 연구회인데 뭘 연구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애들의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어떤 걸 연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반기에 그 교사를 위한 연구 설계 가이드 직무연수를 열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누구랑 같이 도와서 연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연수 강의로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이게 저희 학교 사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한다고 하기엔 뒤에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이제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여대는 바룸종합설계 프로젝트라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하는 거로 치면 동아리에서 한 학기 그냥 프로젝트 과정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정규교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민 소양을 키우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SD 티셔츠 모임을 이제 뭐 우리는 사실 더 큰 국제기구 활동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은 진짜 뭐 잠깐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인증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우수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발굴하는 목표 중에 해당이 되게 돼 있고, 전 세계의 상호 증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상호 증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나라 한글에 맞게 표현을 할 때 상호 성숙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아서 제가 앞에 상호 성숙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바룸종합 설계 프로젝트는 교내에서는 연간 50개 정도 분반이 개설돼서 1년에 이제 한 175개씩 매 학기에 진행이 돼서 350개 정도 팀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매년마다 350개의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프로젝트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영역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거, 성평등, 그다음에 번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환경에 대한 요소들, 그다음에 디지털 윤리, 평화에서는 통일 주제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파트너십으로 뭐 ODA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당연한 건데 대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전공들이 이렇게 융합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과목들을 아이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실행과 실천으로 간다. 참여 확산을 중요하게 한다라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아까 애들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넣은 요소가 이런 부분인데요. 공감적 문제정의라고 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얘기를 하면 그걸 제가 왜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 문제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걸 공감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SDG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우리가 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SDG 주제로 어떤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제일 어려운 문제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기아종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이렇게 기관을 연계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NGO나 이제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 매핑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엮여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일로 가야 정상으로 가는 거야. 10년이 지나면 이 갭이 커서 따라잡기가 힘든데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면 미래로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뭘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애들이랑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팀원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요런 자료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실행 실천에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지금 할 수 있는 요런 활동들 뭐 이런 활동들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내용을 직접 본인들이 간단한 실행 방식을 통해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실제 이게 가능하네라고 하면 이 가능한 방식을 그 교내외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여러 가지 확산 부스 같은 거 아니면 디지털 확산 내용 같은 걸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내용들인데 조금 더 이제 체계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런 것들을 확산하고 나면 뭐 대학에서 하는 거니까 잘 만들어서 이렇게 포스터 전시도 하고 지역사회에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기획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사회에서 확산과 성숙과 그 지속하는 것들을 도와주어야 아이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너희들의 아이들 한번 보자.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이런 컨텐츠도 제작을 하고, 뭐, 세미나 자기 중학생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뭐, 고등학생들은 중학교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챌린지를 올려서 어른들이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잘하는 애들은 이런 이제 뭐 앱도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워낙 또 AI로 좀 쉬워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동을 이제 초중등에서 할 수 있게 조금 더 이제 좀 정리해서 조율한 게 그 SDG 액션 프로젝트라는 모델을 이제 4단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는 또 제가 다른 앱에서 또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과정 앞에 있는서 말씀드렸던 과정들이 좀 이제 단계적으로 정리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우리가 아까 상호 성숙, 지역사회 성숙, 지역 연계, 협력을 교육을 하면서 이것도 고려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좀 생기시죠? 네,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이제 연수 가면 교장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관리자의 역할이다. 교사에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 실무자가 움직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도는 서울여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이제 공릉동부터 이제 전 세계까지 보여주는 지도를 제가 만들어 놓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ESD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려면 교수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첫 번째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과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이 SDG 교육이 원활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이슈와 좀 글로벌 이슈와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전국의 어떤 다양한 전문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리고 매 학기 혹은 매 학년, 매년마다 그 필요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이 교육을 나 혼자 혹은 우리 학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기관과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건 제가 대학의 내용을 아직 안 고쳐놨는데 교수가 아닌 선생님들 그리고 관리자들이 어떤 전문성을 다양화해서 우리 반의 주제를 좀 다양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때 결국 아까 제가 사회에 참여하려면 학교는 사회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주길 바라는데 사회는 또 학교가 찾아와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저는 이제 노원구의 주요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똑같거든요. 저희 노원구 저희 공릉동에 마을 공동체에 가보면 학교별로 대표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상생할 수 있도록 직접 이끌어내야 된다.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직접 좀 이끌어내야 되고 대학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지역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MOU를 맺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MOU를 맺었을 때 그 MOU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거고, 애들이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공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확산의 과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룸종합 설계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는 공유회를 24년부터 가졌었고요. 24년도에 학생들 프로젝트, 우수 프로젝트 이렇게 성과물 만들어서 전시도 해놓고, 이렇게 여기 여러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홍보 부스도 운영을 하고, 24년, 25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플라스틱도 얘기했고 기후위기도 얘기했고 뭐 환경 문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이런 게 다른 영역들 다 끌어안고 있어서 제가 환경 주제를 적은 거지 인권 주제나 사회 주제는 하지 말고 환경만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업사이클링 우리가 아이들과 제일 많이 하는 게 업사이클링 주제일 텐데요.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문제는 이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저는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리빙랩의 주체를 학교 선생님들이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리빙랩을 운영을 한다거나 제로 웨이스트 무브먼트 우리가 이거는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걸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울여대를 중심으로 적어놨는데 서울여대에서 마을의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라고 하면서 SDG, ESG, 에너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24년도에 교수혁신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한 다음에 26년, 27년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펀드를 받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SG는 ESD랑 약간 좀 다르지만 이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교육 결국에는 우리 학교가 지역과 동떨어져서 이제 살아나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존중,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른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체, 이게 서울여대 똑같이 바종설을 위한 연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과 작게 하는 어떤 활동만 생각했는데, 너무 교수님이 큰 거 얘기하시는데? 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딱 제안할 수 있었던 주요된 원인이 24년도에 대덕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대덕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주제로 학교에서 하는 7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SDG 페스티벌 주간을 3주간 운영을 하면서 지역사회랑 다 연계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 교육과정이었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중학교 자율학기제, 자율학년제에서 지역사회 이제 진로 관련된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초중등에서 하고 있는 자율교육
과정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좀 구축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좀 비료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네, 채팅 보시고 지부별 연간 계획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부별 계획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SDGs 교구 활용 꿀팁을 양수정 책임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진짜 현장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거라서 자, 한번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화면 공유 먼저 하고, 그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먼저 선생님들께 인사를 계속 드렸던 사람인데요. 저는 티처몰에서 SDG 교구 그리고 SDG 티처스 선생님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 꾸러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중학교에서 7년 정도 교사를 하다가 이제 기업으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기업에서 특히 교육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일과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참여하는 시간이 수업이다 보니 수업을 좀 더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업 꾸러미를 전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채 되지 않았는데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 선생님들께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티처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몰인데요. 저희 티처몰 와보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기획한 그런 교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구매하실 때 예산에 맞춰서 별도로 하나씩 찾아볼 필요 없이 딱 맞게 구매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실 때 저희 모두 한 개라도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더 잘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몰인데요. 오늘 주제인 SDG 관련해서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이 문제인 SDG를 티처몰도 어떻게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저희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이런 SDG 각 주제별로 어떻게 교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지구를 위해서 어떤 교구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몰은 SDG 목표인 저희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SDG 교구를 또 제작하고 배포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정말 SDG 해결에 특히 앞에 인사드렸던 창훈 대표님을 비롯하여 정말 진심인데요. 각 보시는 것 같이 각 목표별 SDG 교구도 연계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 수업 자료도 연계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SDG 뉴스와 함께 만든 스피드 딩동이라는 쉽고 재밌게 이 목표를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우리 보드게임으로 함께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해줘 어스라든지 학생들과 쉽게 쓰레기를 줍거나 이렇게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교구들도 직접 개발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구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업 꾸러미도 이 SDG의 연관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수업 꾸러미의 탄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항상 진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수업을 잘 지원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대표님은 자다가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면은 막 메모장을 켜서 메모를 하실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지내십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수업 준비물도 담고 지도안도 담고 PPT도 담고 활동지 이런 거 한꺼번에 몽땅 담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거를 들은 저희 서울의 재호쌤이 그거 한 번에 다? 그거 물체 주머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들 혹시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물체 주머니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오, 꽤 많이 아시네요. 저도 기억서 끄트머리에서 찾아냈는데 초등학교 정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면은 저도 막 제 수업을 모르는데 사장님은 아세요. 사장님이 아셔서 이거 오늘 가져가면 돼 이렇게 주셨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주머니 있으면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요거를 어떻게 디지털화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탄생한 게 저희 수업 꾸러미인데요. 이렇게 한 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업에 필요한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좀 유명한 말을 한번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의 의한, 그리고 선생님을 위한, 이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분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드는 선생님은 수업 자료, 예를 들어 PPT나 지도안 활동지, 근데 요즘엔 또 바이브 코딩으로도 수업 자료를 만드신다고 해요. 이런 수업 자료랑 이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실물 교구, 준비물들을 수업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디지털화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선생님께서는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게 만든 서비스가 수업 꾸러미입니다. 그러면 수업 꾸러미를 쓰면 뭐가 좋을까요? 저희 제작 선생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의 잘 만든 수업을 다른 교실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수업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사로 근무를 할 때 그때 코로나가 닥쳤어요. 근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이걸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정신 없었는데 제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정말 고연차에 능력이 수업도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 내가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어, 나의 이 수업에 대한 정체성이 되게 흔들려서 힘들어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도, 아, 그러실 수 있겠구나라고 많이 공감이 되면서, 그럼 나는 뭘 선생님들께 내가 잘하는 걸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초등은 인디스쿨 같은 좋은 플랫폼이 있지만 중고등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블로그에서 나의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거나 수업 자료를 공유를 하는데 저는 그때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 자료를 나눔을 했었는데 글을 올리면 500개씩 달릴 정도로 지금도 막 계속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사실 만든 사람이 수업을 제일 잘 할 텐데 이거를 더 이상 제가 수업을 안 하니까 사라지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분명 잘 만든 수업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실에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수업 그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꾸러미가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소개할 수 있는 라이브 연수 강사로도 초청을 드려요. 그래서 이 수업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라이브 연수를 열어드리고 저희가 선생님께 이제 강사비를 드리고 그리고 듣는 선생님들은 무료로 선생님의 수업과 수업 꾸러미를 소개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거는 초등홍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의 통합교과 놀이 수업. 이것도 오픈한 지 연수가 이틀 만에 180분이 넘게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수업 꾸러미를 같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요. 전년도에는 통로연화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의 사회정사 학습을 가지고 이 연수도 거의 30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받았다고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혹시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티처몰, 티처빌, 채더스, 쌤동네 이렇게 배너도 같이 걸어드리고 저희 SNS 통해서도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자료 나눔하는 문화 너무 좋고, 어, 교육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만, 어느 정도는 선생님의 그런 공과 시간 이것들이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해봐서 알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과 노력에 약간의 비례해서 받으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수업 꾸러미가 정산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수업 꾸러미는 수업 자료와 준비물이 엮여 있는데, 연계된 준비물도 선생님 이거 준비물 구매하실 때도 그냥 구매하시지 않잖아요. 여러 개 써보시고 그거에 가장 잘 맞는 준비물을 고르시는 그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비물에 관해서도 정산이 쌓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티처몰에 나의 마이 페이지에 가서 나의 수업 꾸러미 가면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디지털로 된 교구를 기획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매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뭐가 좋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업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자료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크빌 교육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50분이 넘는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주셨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자료를 주니까 다운은 받아놨는데 열지 않는 그런 계륵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리고 이거를 낱낱이 자료들이다 보니 선별하는 것도 사실 좀 피곤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꾸러미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 선생님이 잘 만들어 놓은 양질의 수업을 한 번에 써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하려면 수업 준비도 따로 해야 되고 준비물 리스트도 또 따로 만들어서 구매 품위도 다 따로 해야 되는데 수업 꾸러미는 이 수업 자료와 딱 맞는 준비물이 엮여 있어서 품위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선생님의 행정 업무를 좀 단축해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도 담임을 해봤지만 정말 바쁘잖아요. 이게 하루에 업무가 100개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바빴을 때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 수업 연구할 시간만 해도 빠듯한데 저희 그렇지 않잖아요. 교과 수업 외에도 자율이나 진로 동아리 이런 공통된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업을 어떻게 보면은 매번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도 잘 만들어진 수업을 바로 내 수업에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준비는 다소 편하고 아이들은 즐거운 그런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수업을 선생님 개별로 구매를 하시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구매를 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시면 누가 제일 좋나요?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렇게 학교 예산을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라서 작년에 2학기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구매를 하시지 않더라도 저희 수업 그룹에 와 보시면 제가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에는 이런 수업들을 주로 하시는구나를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도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때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는 그런 자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교사를 해봐서 알지만 자부합니다. 각 선생님만의 하이라이트 수업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아, 나 이 수업하고 진짜 너무 잘했는데, 이 수업 진짜 찢었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수업과 노하우가 선생님 교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실에서도 많이 펼쳐놔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다리 사진을 하나 넣어봤는데, 저희 수업 꾸러미가 잘 만든 선생님의 수업이 내 교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교실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는 교사를 지원하는 다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수업 꾸러미를 살펴볼 건데요. 저희 티처몰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이렇게 수업 꾸러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탭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은 놀이 수업, 뭐 진로 수업 에듀테크로 하는 거, 사회정서 학습, 장애 공감 수업, AI 관련 수업 등등 많은 주제로 이미 선생님들께서 수업 꾸러미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사용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프로필을 설정을 해주시는 경우 선생님 닉네임, 활동명으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개별 수업 꾸러미 페이지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이거 어떤 수업인가요? 왜 이 수업을 만들었나요? 라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소개 페이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위쪽에 이렇게 필수로 고정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이 만드신 수업 자료. 그래서 하나의 집 파일로 압축되어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이 선생님이 이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연결을 시켜 놓았는데 이거 다 구매해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티처몰은 SDG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것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준비물은 최소 한 개만 엮여 있으면 꾸러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넘어가면 이런 장바구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상품들과 함께 장바구니가 묶음 주문이 가능하고요.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지금 밑에 상품 금액과 배송비가 학교 예산으로 구매 시 빠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송비가 다 몇 개가 되든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품위하실 때 저희 수업 꾸러미의 제목만 적용이 되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지금 다시 살펴보면 선생님들이 제목에 하단의 끄트머리에 놀이 수업 준비물 올리는 패키지 이렇게 꾸러미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다 좀 더 편하게 학교 준비물 예산이라든지 교과 예산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시면 수업 자료는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서 당장 뭐 내일 수업에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물은 바로 배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수업 꾸러미가 정말 이제 갓 만들어져서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공모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SDG 티처스 저희 총회에서 최초로 공개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티처몰 들어와 주시면 티처몰에서 공모전 안내 페이지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어서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SDD 티처스의 정회원 멤버가 되시면 저희 수업 꾸러미 팀에서 활동이 가능하신데 SDD 티처스 명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콘텐츠 제작이나 브랜딩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지역 리더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가 오전에 그 안내드렸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G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수익금 일부를 사회 환원에 기여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실 수 있고, 더 SDG 티처스라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드리고 있어서 정산 비율도 더 높게 측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연수 기회도 우선순위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달해서 하나만 첨언하고 저희가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교사를 21년 동안 하다가 대학 교수로 전직한 지 5년 됐어요. 제 나이를 계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원장 선생님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업 꾸러미를 봤을 때 느끼는 가장 큰 그냥 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사들이 처음에 공개 수업할 때 수업 자료 하나 만들잖아요. 전부 다. 우리 김하늘 선생님 끝나고 맥주 2잔 드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채팅창에 남겨주신 우리 김하늘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가
매년 내가 SDG 티처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 혹은 교과 전문 교사로서 내가 만든 자료를 학생들과 수업 자료를 만들었을 때 과거에는 그냥 기성품을 가져다가 그 기성품을 내 수업에 강제 결합한 느낌이라면 지금 수업 꾸러미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계속해서 학교 예산, 다시 말해서 학급 담임 예산, 아니면 학습 준비물 예산, 아니면 관련된 부분들로 매년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거예요. 저는 제가 교사 생활에 제가 교사였다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수업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수업 자료를 이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얘기는 현직 교사분들이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교사인데 내가 만든 자료 내가 해도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드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법하게 교사가 담임으로서 혹은 교과 전문 담당자로서 학생들과 수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좋은 의미에도 활동하시면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안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악연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